안녕. 1993년 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대통령직을 맡은 김영삼. 이전 대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실패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자리를 내어줬지. 그렇게 김영삼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으로 비유하며 노태우, 김종필과 손을 잡고 3당 합당을 했어. 이렇게 합쳐진 당의 이름은 민주자유당. 이후 1992년 치러진 대선에서 김대중을 누르고 제14대 대통령으로 김영삼이 당선되었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다르게 김영삼은 군인 출신이 아니었어. 그런데 3당을 합당했잖아. 군인 세력과 관련된 당에서 대통령이 된 거라 진정한 야당의 정권 교체라고 보지 않았어. 그래서일까? 스스로 문민정부라고 규정하고 군부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이 수립한 정부라는 의미를 담았어. 이제 본격적으로 김영삼 대통령 업적을 얘기해볼게. 첫 번째, 하나의 척결. 하나의 척결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된 결정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어. 한번 봐볼까? 하나에는 전두환, 노태우 등 7명이 친목 모임으로 만든 칠성회가 시작이야. 이들은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군부 주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어. 그러다 조직이 확대되고 12.12 군사 반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돼. 근데 방금 전에 3당 합당을 했다고 했잖아. 김영삼 대통령은 덕분에 하나회를 빠르게 숙청할 수 있었어. 하나회 출신이면서 주요 자리에 있던 김진영 육군참모총장 및 주요 인사들을 일시에 숙청하고 주요 자리에 없어도 그냥 몰아내버렸어. 이후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거에 큰 영향을 준 거라는 얘기가 많아.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던 싹을 자른 거니까. 그럼 하나회의 중심에 있던 전두환, 노태우는 어떻게 되었을까?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11월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선언해. 그렇게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 탄압 및 비자금 은닉으로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을 선고당했어. 그런데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특별 사면을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는 구속 2년여 만에 추록하게 되어버렸지. 당시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정권 교체가 될 때 일어난 일이라 김대중 대통령과 합의하에 사면되었다고 해. 두 번째, 조선 총독부 철거. 조선 총독부는 일본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설치했던 최고의 행정관청이야. 1995년 철거가 발표되자 일본의 반응은 이랬어. 하지마. 회수 비용 줄 테니까 원형 그대로 이전 좀.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그냥 철거했다고 해. 조선 총독부는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을 가리도록 세워졌어.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거지. 경복궁 복원에도 방해가 되었고 말이야. 심지어 위에서 이 건물을 보면 일자 모양이었다고 해. 조선이 일본의 지배하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철거에 관해 부정적 의견으로 역사의 잔재물인데 철거는 과하다. IMF 때 일본이 비협조적이었던 원인이 총독부 건물 해체에 영향이 있다. 이거인데 당시 일본의 상황도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 1991년부터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2001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평균 1.1%에 그치는 장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이었거든. 부동산 거품 붕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은행이 증가, 대출 기피. 이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뻗을 손은 없었다고 봐. 세 번째, 금융실명제. 요새는 금융 거래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하잖아. 예전에는 안 그랬어. 가명, 무기명 금융 거래가 이루어졌었거든. 당연히 부작용이 있었겠지. 검은 돈이 많아진 거지. 비실명 거래로 각종 비리, 뇌물, 부동산 투기 등등 부정부패도 만연했어. 그러다 1982년 어음 사기 사건 발생을 계기로 금융실명제 도입 논의가 있었고 같은 해 금융실명 거래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어. 그런데 여러 문제로 실명 거래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의 실시를 미루게 돼. 이후 1983년에는 비실명 금융 자산에 대한 차등 과세폭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키고 실명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금융 상품을 보급시켰어. 실명 거래를 촉진시키려고 한 거지. 그렇게 1988년 정부는 1991년부터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를 예고했어. 1989년에는 재무부 내 금융실명 거래 실시 준비단이 만들어졌어. 그대로 시행이 되었냐고? 그건 아니야. 1989년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더뎌지고 증시가 침체되며 부동산 투기 조짐 등 경제 위기론이 제기되었거든. 그렇게 실명제 실시는 다시 미뤄졌어.
이렇게 계속해서 미뤄져 왔던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 형식으로 전격 실시되게 돼 이전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실제 명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어. 그러다 1997년 말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정부가 제출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대체 입법안으로 통과하게 돼 금융실명제를 통한 실제 명의 사용 의무화는 검은 돈에 대한 조사 위험이 늘어나 각종 음지 거래를 축소시키는 데 기여했어. 그리고 본인의 실명을 사용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투명함을 높였지. 네 번째, 부동산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는 금융 실명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에서 남의 이름을 빌려다 쓰는 걸 금지했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 왜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다 쓰냐고? 부동산 투기 및 재산을 숨겨서 세금 피하기가 가능했거든. 부동산 실명제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게 해서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가 가능해졌어. 다섯 번째, 지방자치제 부활. 지방선거는 뭘까? 지역 주민들이 선거로 지역의 대표를 뽑는 거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지사, 시장, 지방의회 의원은 도의원, 시의원이야. 제일 최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결과는 지금 보이는 그림과 같다. 아는 이름들이 많이 보이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려질 만큼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전에 몇 차례 지방선거가 있었지만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사실상 중단되었었어. 그러다 30년 만에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1995년 6월 27일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어. 제1회 전국 지방 동시 선거는 이때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어. 번외, IMF 경제위기. 1997년 11월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에 자금을 요청하기로 결정해 나라 빚은 총 1,500억 달러가 넘는데 우리나라가 가진 외환은 40억 달러도 못 미쳤거든. 왜 이렇게 되었을까? 1997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졌어. 외국 투자자들은 투자한 자본을 걷어들이기 시작해. 당연히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겠지?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불안을 느꼈고 그렇게 외국 자본은 빠져나가기 시작했어. 이때 기업 및 금융기관들은 단기로 돈을 빌려 만기를 연장, 장기로 빚을 갚았었는데 원래는 단기로 빌린 거였으니까 하루아침에 자금을 회수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거지. 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방, 한 번에 자금을 회수한 외국 자본, 이 세 박자가 고루 갖춰져 버린 거야.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긴급 자금을 요청하고 지원받는 대신 기업 구조조정, 공기업의 민영화, 기업의 인수합병 간소화 등 여러 조건을 수락하게 돼. 그렇게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 및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기에 아나바다 운동과 정부의 여러 제도 정비로 2001년 IMF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게 되었어.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국가 부도를 겪은 후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알아볼게. 그럼 이만.